먼저 이번 영상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22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한번 빠르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었던 그날 이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러시아가 석유랑 가스 수출 대금으로 비트코인 받겠다고 발표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열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당시 48,000달러 위로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몇 달 만에 50%가 폭락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패턴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XRP만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죠. 이 비트코인은 그날 바닥권에서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 2022년 러시아 때랑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터지면 시장이 공포에 빠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오히려 그 공포의 끝자락에서 상승 시작하는 패턴들을 보여왔었고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한테 통행료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 결제 수단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입니다. 배럴당 1달러씩 유조선 한 척이 보통 200만 배럴 싣고 다니다 보니까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약 200만 달러치 크립토를 걷는 셈이에요. 이란의 석유 수출자 연맹 대변인 하미드 호세인이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제재 때문에 추적되거나 압수될 위험이 없다라고요. 이 뉴스가 터지자마자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이런 내러티브가 퍼지면서 앞으로는 탈달러 패권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새롭게 주목받게 될 것이다.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2022년이란 판박이입니다. 전쟁 발발됐고요. 비트코인 바닥 반등 쳤고요. 몇 주 뒤에 적국이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에 활용한다는 뉴스까지 거의 데자뷰처럼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게다가 순서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도 펌핑 끝나고 그때처럼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 솔직한 말로 폭락 가능성 무시할 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 살펴보면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 2주짜리 휴전 발표됐죠. 그리고 지금 휴전 중에 협상 중에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황, 이런 선박들 거의 없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도 멈춰 있다라는 거고, 이게 해운업계 측에서는 휴전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선박을 보내기가 너무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란의 핵 문제 이거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공습하고 있다 보니까 이란 측에서는 레바논 전쟁 멈추지 않으면 휴전 협상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 펌핑은 문제가 해결돼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해결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만으로 상승한 겁니다. 지난 2022년 때랑 똑같았어요.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이 현실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폭락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가지 방향으로만 끝나면 이번 영상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 패턴대로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요. 하지만 리플 XRP는 지금 비트코인이랑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에요. 먼저 이란의 크립토 통행료 이야기를 XRP 관점에서 다시 볼까요? 이란이 왜 비트코인으로 통행료를 받는 건지, 이건 당연하게도 미국의 금융제재 때문에 달러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쓰는 겁니다. 스위프트라는 국제은행 간의 송금 시스템에서 이란은 차단돼 있죠. 그러니까 달러를 주고받을 통로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크립토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하게 이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주고 받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전 세계에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스위프트가 막히면, 달러가 무기로 쓰이면 그때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은 뭐가 있는지, 지금 이란이 비트를 쓰고 있지만 사실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 보내는데 보통 10분에서 길면 1시간 넘게 걸리고요. 수수료까지도 비쌉니다. 반면에 XRP는 3초에서 5초 안에 결제가 끝납니다. 수수료는 거의 없는 수준이죠. 공짜에 가까워요. 리플이라는 회사가 이미 이 기술로서 전 세계 60개 시장에 1,000억 달러 이상의 국제송금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건 구상이나 계획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인 거고, 전쟁이 끝나든 계속되든지 간에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 국제결제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흐름은 이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실용적인 인프라를 꼽아보려면 이미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게 있죠. 바로 XRP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비트코인이 전쟁 뉴스로 펌핑하는 동안에 XRP 쪽에선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훨씬 더 묵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도이치뱅크, 소시에테 제너럴, 아비바 인베스터스, 이 세 곳이 리플의 블록체인 인프라를 선택했습니다. 이 세 금융기관의 총자산 규모가 3조 4천억 달러에 달해요. 도이치뱅크는 독일 최대 은행인데 국제송금, 외환 업무, 디지털 자산 수탁까지도 리플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 이 도이치뱅크나 리플 어느 쪽에서도 공식 프레스 릴리스를 내진 않았었고, 지금 단계에서는 XRP 토큰이 직접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리플의 인프라가 은행에 깔린다. 그 위에서 XRP가 결제수단으로 쓰인다. 이런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프라가 먼저 깔리고 그리고 나면은 토큰 사용은 시간 문제라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XRP 가격이 작년 이후로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죠. 지금 1,900원, 2,000원 사이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소에 있는 XRP 물량들 지난 작년 이후로 16%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소에서 빼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거래소에서 빼간다는 건 지금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고 고래 투자자, 큰돈 가진 투자자, XRP 매집량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는데 큰 손들은 오히려 사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렴하니까 팔자가 아니라 저렴하니까 줍줍하자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촉매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안의 마크업, 그러니까 본격적인 심의가 4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 XRP는 연방법 차원에서 디지털 상품으로 영구 분류될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XRP는 증권이 아니라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이다라고 법으로 못을 박은 거예요. 이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기관들이 법정 리스크 없이 XRP에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ETF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본격적인 문이 열린다는 거고 폴리마켓 기준 이 법안의 통과 확률이 72%로 잡혀 있어요. 확정은 아니겠지만 가능성이 낮지도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안이 4월 달을 넘긴다. 중간선거 전국 때문에 2026년 안에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서 이번 달이 사실상 고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붙여볼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2022년 때랑 거의 똑같은 패턴 위에 서 있습니다. 전쟁 호재로 펌핑 중이고 이 펌핑이 며칠 더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2022년 때 이 펌핑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물론 역사가 반드시 반복된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 같은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면 적어도 경계는 하셔야 되겠죠. 반면에 XRP는 비트코인 같은 이 전쟁 내러티브 펌핑에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크립토 통행료가 보여주는 달러 없는 국제 결제 시대의 흐름들, 유럽 대형은행들의 리플 인프라 채택, 그리고 고래들의 꾸준한 매집과 더불어서 이번 4월 달에 있을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적인 촉매제까지도 전쟁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 구조적인 변화들인 거고 비트코인이 이번 펌핑 이후에 조정받을 때 XRP도 단기적으로 같이 빠질 수 있어요. 크립토 시장은 비트 흔들리면 대부분 같이 흔들리죠. 하지만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는 시점, 이때를 전후로서 XRP가 비트랑 디커플링, 그러니까 따로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근거들 지금 쌓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래들이 지금 사모으는 이유도요. 아마도 이런 타이밍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의 전쟁 펌핑 패턴들 지난 2022년과 소름 끼칠 정도로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하지만 XRP는 그 패턴과 별개로서 자체 호재가 동시에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등락폭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이런 구조 자체를 보는 큰 눈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클래리티 액트가 실제로 통과됐을 때 XRP 가격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분석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 어쩌다 보니까 장기 투자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 시장의 방향성을 알고 가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5년 정도 묻어두고 나중에 열어봐야지 이렇게 장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제는 내 평균 단가에서 5년 뒤에 큰 변화가 나올지에 대해서 이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 코인 좋아하지만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2018년 4,900원 전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보유만 하셨던 분들 7년이 지나가지고 트럼프 당선되면서 매수 가격 5,000원 부근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즉 7년 동안 결국에 매수 가격까지 회복이 된 건데 중간에 얼마나 대응을 잘했냐 그리고 장기 투자라는 방패 속에서 방치를 했냐 이런 여부에 따라 가지고 정말로 차이가 큽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요. 이 리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중요 내용들을 같이 전달을 드리고 있지만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타점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이유 결국에는 내가 높은 매수 가격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가격을 얼마나 잘 낮춰나가고 그 다음에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건강한 대응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지가 핵심이 될 겁니다. 이 지금 같은 시장은요. 정말로 지난 과거 패턴과는 달라졌어요. 시간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준다? 이런 시장은 이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이 현물 매매로서만 절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이걸로만 운영하시면서 정보방 입장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문의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한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만 보시면은 오히려 손해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무조건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쪽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 물량으로 계속 모아가세요.
이거는 큰 흐름에 대해서 먹는 계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단타 물량으로서 운영을 하시면서 좋은 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목표가에서 매도하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말 그대로 지속적인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방금 전 엘프코인 같은 경우는 124원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129원의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했고요. 도지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140원 구간에서 매수해서 145원의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이 뭐냐? 아무 데서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에서 미리 진입을 하고 여기에 따른 정확한 목표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대응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단타로서 만든 수익들은 중장기 포트폴리오 계좌로 옮겨가지고 이 중장기 물량에 대해서 계속 축적하고 쌓아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단타 계좌에 넣어가지고 키우는 데 쓰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활용하셔도 됩니다. 뭐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거나 평소에 못 샀던 거 사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겠죠. 결국에 계좌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기다리는 돈 그리고 단기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키워나가는 이렇게 굴리는 돈을 따로 놓습니다. 한마디로 포트폴리오가 한계가 아니라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진입하셔가지고 혼자 타점 잡기가 어려운 분들 아니면 오랜 기간 내가 혼자서 투자를 해봤었지만 이렇다 할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단타방에 입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요. 먼저 챗 GPT를 활용한 단기 타점 수익방을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플 XRP와 관련된 전용방이 있고요. 세 번째로 속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는 브리핑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챗 GPT 활용방 같은 경우는요. 1년 365일 시장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하락했을 때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하거나 진입 이후에는 목표 가격을 미리 걸어놓고 매도 체결되면 알림 드리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규 타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과연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인지 아니면 바닥을 짚은 시장인지 아니면 다소 비싸게 내가 매수하더라도 더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시장인지 인공지능과 챗GPT 활용해서 짚어보면서 대응에 대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요.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원칙대로만 편하게 그냥 대응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